DNA는 사실 어디나 다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 중에서 사실은 범인이 남기고 간 걸 또 찾아야 되고 DNA가 이제 오염이 되면 그 DNA가 범인 걸로 생각이 돼서 굉장히 혼선을 주고 이럴 수가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1993년부터 네. 2009년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오스트리아 또 독일, 프랑스에서 있었던 여러 사건 증거물에서 동일한 여성의 DNA가 검출이 됩니다. 특히 살인 사건도 포함이 돼 있어서 얼굴을 알 수 없는 여성 연쇄살인범이 유럽에 있다 이렇게 알려지게 됐던 사건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각 나라에서 이 연쇄살인범 여자를 검거하려고 네. 4억 정도가 현상금을 걸어서 당시에 이제 30만 유로 정도 해서 4억 정도의 현상금도 걸려 있었던. 근데 이제 2009년에 프랑스에서 어떤 불에 탄 남성 시신이 하나가 이제 발견이 되는데 이 남성 시신에 지문을 채취를 하고 했는데 이 거기서 정말 이제 말도 안 되게 이 똑같은 여성의 DNA가 나오고 사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불에 탄 남성인데 여성의 그 DNA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이 채취할 때 썼던 이 면봉이 오염이 돼 있었다. 네, 이 면봉을 만든 회사가 오스트리아에 있었던 회사인데 면봉 회사의 직원 DNA로 그 본인은 면봉만 열심히 만들고 포장했는데 현상금이 4억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미량이라도 다 검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과학수사 요원들도 현장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께 이렇게 남을 수가.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그 방역할 때처럼 지금 과학수사 요원들은 장갑, 마스크는 물론이고 신발도 그렇고 다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하고 현장에서 이제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여름 같은 데는 지금도 가끔 보면 경찰들께 검출이 되기도 해요. 땀이. 땀 때문에. 땀이 떨어져서 이렇게 묻어 있는데 다른 경찰이 그걸 이제 증거물로 수집하면 2차전이라 그래서 제가 악수를 하고 그 악수한 다른 사람이 다른 걸 만지면 거기서 제게 나오기도 합니다. 와 진짜 민감하다 DNA. 그래서 굉장히 오염에 주의하고 근데 이제 경찰도 그렇고 국가수 직원들도 그렇고 다 본인들 DNA가 수록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DNA는 범죄자 DB가 아니고 이렇게 오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배제할 목적으로 만든 관계자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거는 현장에서 증거물을 훼손하면 안 돼요. 경찰 과학수사 요원들이 오기 전에 피해자나 혹은 관계자분들이 현장에서 막 아무거나 만지거나 막 이렇게 치우거나 하면 안 되죠. 좀 증거물이 훼손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오제이 심슨 사건이 증거물 훼손 때문에 또 무죄로 풀려날 수도 있었던. 오제이 심슨 사건은 정말 중요한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긴 한데 일반인들이 훼손한 건 아니고 경찰이 그렇죠. 위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밝혀지면서 사실은 무죄가 된 사건. 그래서 미국은 그 사건 이후로 이 증거물이 조작이 됐다거나 훼손이 됐다거나 이러면 법정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게 원칙이 있는데요. 독수 독과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독이 든 나무에 열린 열매는 다 독이 있다. 증거물 하나가 위조가 됐지만 나머지 증거물도 다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다 증거 능력을 상실하게 된 오제이 심슨 사건은 그런 이유 때문에 다시 무죄가 됐고 미국은 그 사건 이후로 이런 철저한 증거물 관리를 하게 된 사건이죠. DNA를 활용한 게 과학 수사가 지금 거의 37년 이렇게 이상 지났지만 근데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또 급속한 발전을 해온 분야가 바로 DNA 감식 분야. 옛날에는 분석할 수 없었던 그런 많은 정보들을 DNA로부터 분석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혹시 범인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거에 대한 거, 생김새, 그다음에 범인의 나이 이런 것도 요즘은 DNA로부터 얻으려고 하는데 이런 기술과 관련해서 그 유명한 사건이 하나가 미국에서 해결이 됩니다.
이 2018년에 우리나라의 화성 연쇄살인 사건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미제 사건,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골든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거기서 있었던 1970년대하고 80년대 오랫동안 발생했던 연쇄살인 사건. 골든 스테이트 킬러라고 해서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40년 동안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는데 2018년에 그 어떤 할아버지를 범인으로 이제 검거를 합니다. 조집 제임스 드 안젤로라고 하는 할아버지인데요. 제임스 드 안젤로라고 하는 할아버지인데요. 어떻게 이 할아버지가 연쇄살인범인 거를 알게 됐을까요? 어떻게 알았지? 40년 만에? 미국에는 개인들이 자기 DNA를 돈을 내고 의뢰를 하면 질병이라든가 이런 거 알려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에서 또 그 의뢰한 사람들 사이에 아까 이게 친족 관계를 또 알려주는 서비스를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그런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이 한 1,500만 명 이상 있고 그 사람들의 친척까지 하면 거의 그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제 친척 관계가 이게 확인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된 거죠. 수사기관에서 그 옛날에 골든 스테이트 킬러가 남기고 간 그 증거물을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친척을 찾는 것처럼 그 사이트에다가 올려요. 똑똑하다. 그러면 그 친척 관계에 좀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면 알려준다 그랬잖아요. 먼 친척 이렇게 관계에 있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계도를 그려서 이제 분석을 합니다. 요거 이제 유전 개보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DNA 가지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 생김새에 관계된 거. 눈동자의 색깔이 초록색이다, 파란색이다. 파란색이다. 다 맞죠. 이런 정보까지 이제 분석이 되는데 이 가계도를 그린 그 친척들 중에 이걸 가지고 하나씩 배제할 수가 있는. 그렇게 해서 남은 사람이 아까 그 할아버지 전직 경찰관이었다. 아, 경찰. 그래서 안 잡혔구나. 그래서 이제 가서 검거를 하는데 바로 검거한 건 아니고 그 할아버지가 버린 쓰레기에서 일단 먼저 확인을 해서 일치되는 걸 보고 가서 이제 체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2012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강북구의 미아동에서 있었던 다세대 주택의 2층에 살던 남성이 근데 외출하다가 할머니가 거주하는 1층에 약간 이상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할머니가 항상 그 시간만 되면 밖에 나와서 이렇게 청소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할머니 모습이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방을 보니까 할머니가 옷이 이제 벗겨진 채로 베개가 이렇게 얼굴을 덮고 있는 할머니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어머. 이 할머니의 얼굴을 누군가 이게 베개로 눌러서 살인을 한 거고 뭐 지문이 일단 발견되지 않았고요. 또 문에는 열쇠가 그대로 이제 꽂힌 채로 이제 열려 있었고 또 별다른 침입 흔적도 없었고 근데 이제 증거물은 할머니 몸에서 나온 이제 정액하고 혈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국과수에 의뢰를 했는데 수백 명을 의뢰를 했는데 일치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국과수에서 Y 염색체 분석을 합니다. Y 염색체를 분석하면 어떤 인종에 대한 정보를 신기하다. 대략적인 정보를 알 수가 있는데 분석을 했더니 서남아시아 계통의 남성이다라는 정보를 얻게 되고 이걸 수사기관에 알려줘서 방글라데시인 남성을 용의자로 검사 의뢰를 했더니 이제 일치가 돼서 해결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머리카락 색도 다 까만색이고 눈동자도 갈색 뭐 이렇게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DNA 표현형 분석이라고 하는 이 기술이 그렇게 유용하지는 않은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그렇죠, 다 유용하게 있는 것 가니까. 이렇게 그러네요. 배제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DNA로 몽타주를 그린 겁니다. 아, DNA로만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DNA로 그린 몽타주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게 실제 얼굴인데 야, 너무 닮았다. 맨 그 그래프 상에 보면 스킨 컬러라고 결국 피부 색도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고 눈동자 색깔, 그다음에 머리카락 색깔, 그리고 주근깨가 있는지. 야, 미치겠다. 그다음에 이 지도 같은 게 있는데 또 어느 지역에서 주로 와, 살고 있는지를 이제 딱 이 사람이 이거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확률로 얘기를 해줍니다.